네,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병력과 장비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 바로 러시아 전차라고 합니다. 그만큼 전차의 위력이 대단하는 건데요. 이 최근에 탱크 저격수라고 불리우는 공대지 미사일, 즉 천군을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했다고 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관련된 내용 산업부 송민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송 기자, 네. 이 방위산업청이 이 헬기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이 공대지 유도탄, 즉 천검을 우리의 기술로 처음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다죠.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공중에서 이 지상 전력을 타격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대지 미사일, 공대지 유도탄이라고 부릅니다. 그동안 이 미국 무기에 좀 의존을 하다가 최근 국내 기술로는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을 한 겁니다.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LAH라고 부르는 이 소형 무장 헬기의 아랫부분에서 지금 조금 느린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요. 바로 이 천검이라는 이름의 공대지 유도탄이 발사가 되고 있습니다. 하늘의 검이란 뜻의 천검은 영문으로는 탱크 스나이퍼스, 즉 탱크 저격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저격수답게 수 킬로미터 떨어진 이 지상의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서 원점을 정확히 타격을 했는데요. 이 천검은 여러 차례에 걸친 테스트를 마치고 체계 개발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이 공대지 유도탄의 국산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. 네, 그동안 이 미국의 전력에 의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력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동안에 우리 군이 좀 활용을 했던 이 공대지 미사일은 미국의 헬파이어였습니다. 즉 지옥불을 좀 경험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이 정확도와 파괴력이 좀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천검이 이런 헬파이어를 능가하는 것으로 좀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헬파이어의 막강한 경쟁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방사청 관계자는 헬기용 공대지 유도탄의 대명사인 헬파이어2와 비교를 해보면 유도 능력은 천검이 더 뛰어나고 관통력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천검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이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 모드 탐색기가 탑재됐다는 점입니다. 이 헬파이어에는 없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즉 빛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도 목표물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탐지 성능을 더 높였고요. 우리나라가 이 IT 강국인 만큼 이 유선 데이터 링크를 좀 적용을 해서 목표물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가시선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즉 적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목표물을 타격을 하고 은밀히 위험 지역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. 여기에 이 유사 무기체계 최초로 인공지능,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도 특징 중 하나인데요. 80만 프레임 이상의 정밀한 표적 영상을 딥러닝을 통해서 유사시에 운용자의 개입이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명중률과 운용자의 생존 가능성은 더 높이면서 운용 시간은 단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 투입된 모든 기술의 국산화율이 96%에 달하는 점도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천검 개발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천검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7년 2개월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주하나와 LIG 넥스원, 풍산, 그리고 카이와 같은 기업이 개발에 참여했습니다. 전체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이 천검의 체계 통합은 이 주하나에서 전담을 했습니다. 그리고 목표물을 포착하는 역할을 하는 이 탐색기 개발은 LIG 넥스원이 맡았고요. 탄두는 풍산이 담당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천검을 개발할 때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이 천검 맞춤형 소형 무장 헬기도 함께 개발을 했다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 자사의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앞으로 이 천검이 양산되는 시점도 참으로 궁금합니다. 그렇다면 양산 이후에 만약에 된다면은 이 기존의 헬파이어를 뛰어넘는다는 기대 효과 좀 가질 수 있습니까? 네,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 양산에 착수하면 내후년에는 우리 군에 전력화할 예정입니다. 이 소형 무장 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양산 결정이 내려졌고요. 내년부터 천검과 이 소형 무장 헬기가 동시에 양산에 착수해서 오는 2024년도에 전력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이 공대지 미사일이 헬파이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천검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급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
글로벌 안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천검과 소형 무장 헬기를 세트화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당장의 이 수입 전력 대체 효과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우리 군은 지난해 이 헬파이어 미사일 288발을 407억 원을 들여서 전력화한 바가 있는데 한 발당 1억 원이 넘는 고가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게 되면 수입 수백억 원대의 대체 효과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밖에도 이 한국형 전투기인 KF-21에 탑재될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될 예정이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방위사업청이 최근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한다라고 밝혔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천검은 이 사거리가 수 킬로미터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. 국산화에 성공하려면 기술 개발 시간이 늘어나고 또 투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. 방사청은 오는 2028년까지 1,900억 원을 투입해서 KF-21 전투기에 탑재해서 운영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.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개발에 나선 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현재 공군 전투기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미사일과 생김새가 유사해서 한국형 타우러스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. 이 한국형 타우러스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인데요.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. 이 목표 사거리는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이 타우러스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500킬로미터 이상인 점을 놓고 볼 때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발사된 이후에도 이 타격 대상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.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있는 목표물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이 국내 기술로 좀 개발이 되면 KF-21 전투기의 핵심 무장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. 네, 그렇다면 한국형 타우러스의 개발 참여하는 기업들도 국내 기업들도 알려주시죠. 네, 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이 체계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. 아직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정확한 역할은 알기 어렵습니다. 다만 이 시제품 제작에는 LIG 넥스원과 한화방산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 등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체계 개발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국내 기술 수준을 좀 고려할 때 오는 2030년쯤이면 개발이 마무리돼서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방사청과 방산업계는 이번 개발이 마무리되면 수출 가능성과 함께 항공 유도무기 개발의 촉진 효과뿐만 아니라 국산 KF-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산업부 송민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